제가 최근에 올린 이제 영상으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서브 계정이 있어요. 이제 중모인증카라고 거기는 이제 판매 차량만 보여드리는, 직접 매입한 차 보여드리는 그런 채널인데, 거기서 이제 G80, 이 RG3 G80을 2,800만 원에 14만 킬로짜리를 올렸습니다. 파필러도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욕을 먹었어. 키로수가 많다, 뭐 10만 넘은 차 폐차해야 된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었는데, 좀 반박도 할 겸 10만 넘는 중고차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해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악플을 우리 대리님이 열심히 모아왔어요. 그걸 제가 들으면서 즉흥적으로 라이브로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에서는 진단평가사가 처음부터 동행하여 시운전 리프트 점검으로 확실하게 검수합니다. 최대 1년 2만 킬로 보증에 7일 타보고 결정하는 특가차까지. 한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입니다.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14만이면 폐차시켜 제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새 차를 뽑았어요. 이 맛이 타서 한 5년 타면 10만이란 말이야. 신차 사서 5년 타고 폐차하실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야. 요즘 나온 차들은 20만까지 타도 문제가 많이 없어요. 더군다나 RG3 G80이면 연식이 좋잖아요. 그게 21년식인가 그랬는데, 단기간에 주행거리가 확 늘어난 차들은 상태가 좋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차는 기계이기 때문에 가만히 세워놓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노후가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연식은 짧은데 주행거리가 좀 많은 차들, 특히나 고속주행 위주로 한 차들을 보면 진짜 뭐 15만이 넘어가도 상태가 좋은 차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10만 킬로 넘는다고 뭐 폐차해야 된다, 똥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제 생각으로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옛날 차들만 타보신 분들, 진짜 옛날에는 기술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진짜 10만 킬로 넘어가면 고장도 많이 나고 그럴 때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차를 안 타보신 분들, 정말 내가 5, 6만짜리 중고차를 사서 한 10만, 12만, 15만까지 타보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타격감이 없다. 또 다른 거 뭐 있어요? 가격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낙가마입니다. 절대 싸게 안 팝니다. 원가, 매입가, 손해 절대 없어요. 낙가마라는 단어는 이제 중고차 딜러 중에서도 이제 중간에서 이제 돈을 좀 취하는 정식 딜러가 아닌 친구들을 낙가마라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저 처음 들어봤어요. 딜러들이 손해 보는 장사를 안 한다. 당연히 장사는 이윤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게 맞아요. 나도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내가 뭐 자선 단체에 지금 속해 있는 거 아니잖아. 근데 무조건 돈이 남는다? 그건 또 틀린 말입니다. 대기업 같은 데서도 영업이 막 손실이 나서 상점 다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막 성과급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대기업들도 손실이 날 때가 있다고. 하물며 우리 개인 딜러들은 손실이 안 날까요? 손실이 난다. 근데 손실이 나든 이윤이 나든 따지고 들 게 아닌 게, 뭐 무조건 이윤만 나는 장사면 빨리 와서 해야지. 직접 하시면 되지. 왜 기대하면서 들어왔는데 솔직히 2,800도 비싸다고 느껴버림. 2,000이 딱 적당할 듯. 2,800 한번 대묻고 싶어요. 내가 봤을 때 뭐 이 X3가 뭐 시세가 한 4천이야. 와, X3가 4천이 너무 비싸다. 내가 봤을 때 3천이야. 그래서 손님한테 내가 봤을 때 3천이니까 2,700에 주십시오 하면 주겠냐고. 그러니까 시세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차가 뭐 어느 정도 금액에 올렸을 때 팔리고 안 팔리고 이런 걸 반복하면서 금액이 이제 맞춰지는 거예요. 댓글들도 제가 보니까 되게 비싸다는 댓글도 있지만, 오 진짜 싸긴 싸다, 이런 댓글도 거의 반반이었거든요. 사람마다 느끼는 게 굉장히 다르다. 그 시장 가격이 그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를 좀 그래도 알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기름값이랑 유지비 얘긴데요. 매입하는 게 문제가 아님, 유지비가 장난 아님. 형들 잘 생각해야 함. 이거는 맞는 말이다. 차 가격은 6천만 원짜리, 7천만 원짜리가 2천만 원에도 살 수 있고 3천만 원에도 살 수 있는 차들이 많아요. 특히나 저 끝에 있는 저 5 시리즈나 아니 뭐 더뉴 그랜저 IG 뭐 이런 것들도 단가가 꽤 많이 됐죠. 이 친구들 보면 뭐 금액은 다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살 수가 있습니다.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부품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수입차들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중고차를 살 때는 부품값은 얼마인지, 연비는 얼마인지, 보험료는 얼마인지, 중고차 금액만 딱 보지 마시고 충분히 잘 고려를 해서 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댓글이네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제네시스 사서 인생이 망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네시스를 사서 인생이 망했다고요? 네, 제네시스 싸게 사려고 이런 거 샀다가 인생이 망하셨대요. 진짜로? 댓글 한번 볼게요. 이거는 본인이 이제 인생이 망했다는 게 아니라 의견인 것 같기는 해. 망할걸? 망한다? 야, 제네시스를 사서 인생이 망할까?
제네시스는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구매했다가 되팔 때도 사실 강가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더군다나 강가가 꽤 많이 된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강가폭이 정말 적어요. 소나타랑 비슷한 수준이야. 그리고 예를 들어 엔진에 미션에 뭐 데미지가 왔을 때도 사실 수리비가 엄청 비싼 차가 아니거든요. 미션이 나갔어. 보통 100만 원이면 해결돼. 엔진에 뭔가 고장이 생겼어요. 보통 50만 원, 100만 원이면 해결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물론 보링까지 엔진 교체까지 가면 비싸질 수 있겠지만 정말 최악의 상황에도 감당 가능한 수리비가 나오는 게 그래도 제네시스거든요. 저거는 뭐 그냥 제네시스를 타보신 분은 절대 아닐 거야. 보증 끝난 제네시스는 쓰레기예요. 타보고 말하는 거니 반박씩 걸을게요. 이번엔 타보신 분이네? 네. 근데 난 안 타봤다고 봅니다. 보증 끝난 제네시스가 왜 쓰레기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제네시스의 보증이 5년 또는 10만 킬로거든요. G80 기준으로 했을 때 10만 킬로가 넘어가고 5년이 지나면 차가 쓰레기가 되나? 정비를 하나도 안 하고 10만까지 탔다고 하면 냉각수, 점화 플러그 코일, 뭐 미션 오일 여러 가지 이제 세트로 갈다 보면 돈이 꽤 많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쓰레기라 하기에는 좀 그렇죠. 모든 차들은 정비를 해주면서 타야 되는 거고 보증이 끝나는 시점에 오는 이제 비용들이 제네시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안 타본 분. 그 다음은요. 깔려는 건 아닌데 엔진룸 보니까 관리 안 된 차당. 그 깔려는 거지. 아 그렇구나. 이 잔소리 아닌데 좀 들어봐봐. 뭐 약간 이런 느낌이지. 엔진룸을 그때 보여드렸었어요, 영상에서. 중고차 매장을 가서 보잖아요. 짜자잔, 엄청 깨끗하죠. 진짜 깨끗하다. 그지. 만져도 될 정도로 깨끗하잖아. 근데 보통은 먼지가 엄청 쌓여있고 이래서 만지기 싫은 정도 수준의 그런 컨디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상이야. 이제 깔려고 하지 않는 저분도 차를 사실 내가 봤을 때 안 타봤을 확률이 매우 높다. 차를 좀 타보신 분들이라면 굳이 엔진룸까지 세차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를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관리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얘기가 많더라고요. 14만이나 탔는데 점화 플러그 코일을 교체를 안 해놨다는 거는 이 차를 정말 지저분하게 사용을 했을 거다라는 의견들이 또 있더라고. 점화 플러그 코일을 미리 예방정비로 7만, 8만, 뭐 10만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경고등이 뜨면 이제 교체를 해주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게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미리 예방정비를 해주면 좋죠. 소모품 교환 주기가 내가 생각하는 교환 주기랑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옛날에 일반적인 점화 플러그 코일은 교환 주기가 굉장히 짧았습니다. 6만, 7만 그 정도의 교체를 해주는 게 맞았는데 요즘 나오는 점화 플러그 코일은 백금도 있고 또 다른 그 위에 또 수명이 더 긴 게 있어.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10만 이상 주행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교체 주기 자체도 애초에 길게 나온 그 점화 플러그 코일을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런 소모품 하나 가지고 그 차의 모든 거를 알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품 하나보다는 엔진 오일을 얼마나 자주 갈았는지, 타이어는 어떻게 관리를 하면서 썼는지, 실내외 상태는 어떤지 전체적인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마지막입니다. 또 있어? 네. 맞네. 매입가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얼마에 가져왔을까? 그런 거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매입가 2180 이렇게만 적어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진짜. 저런 가짜 뉴스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얼마에 가져왔든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 이거 한 대 팔아서 600만 원이나 남으면 왜 안 하냐고. 이 영상을 지금 보시면서도 의문이 들 거예요. 차 한 대 그래도 가져와서 팔면 200~300원 그냥 남지 않냐. 저는 좀 답답한 게 이런 노다지 사업이 있는데 해야 될 거 아니야. 남들 그냥 뭐 300~400 남길 때 150만 원만 남겨서 한 달에 뭐 10대 팔면 1,500만 원 벌잖아요. 그런데 왜 당장 뛰어들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진짜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제 상사에서 굉장히 좋은 대우로 일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한 달에 10대 팔면 제가 A급이거든요. 갑자기 모집 고 채용 공고. 진짜 연락 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연락 오면 일하면 되지. 근데 이제 현실을 알게 되겠죠. 이게 아까 그런 댓글들처럼 정말 한 대 팔아서 뭐 600만 원이 남으면 누가 나가겠어요. 한 달에 5대만 팔아도 3천만 원인데 현실은 이 딜러 생활이 정말 녹록치 않기 때문에 10명 중에 9명은 돌아간다. 다른 업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논란이 된 게 10만 킬로 넘는 차라서 그렇게 된 건데 10만이 넘는 차량 사도 되나요? 10만 넘으면 이제 갈아줘야 될 게 좀 많은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국산차는 100만 원 선이면 메인터너스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고요. 수입차 같은 경우도 잘해줬다 싶을 정도로 하면 한 200만 원 정도 쓴단 말이에요. 그 정도만 해주면 정말 좋은 컨디션으로 꽤 오래 주행을 할 수 있거든요. 10만 킬로가 넘는다 해서 사면 큰일 난다. 이거는 요즘은 너무 차를 잘 만든다 그러기에는. 키로수가 뭐 진짜 12만짜리랑 8만짜리랑
얼마 차이가 안 나.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8만짜리를 사야겠지만 G80 같은 경우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다 5만 정도 차이가 거의 1000만 원까지도 시세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라면 키로수가 좀 있는 차를 타서 내가 정비를 좀 어느 정도 해서 탄다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아니라고 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야.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난 차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기름만 넣고 타실 분들에게는 정말 독약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게 주행거리 10만 넘는 차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제가 10만 킬로 넘는 차 산다고 했을 때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 알려주세요. 저는 일단은 외관을 봅니다. 외관을 지저분하게 쓴 차 관리를 했을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깔끔하게 이 차를 관리를 했느냐, 외관도 좀 중요하게 보고요. 그리고 타이어도 봐. 이 사람이 얼마짜리 타이어를 끼우고 다녔나. 안전에도 돈을 아낀 사람은 소모품 정비는 덜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차를 사면 바꿀 수 없는 거, 똑같이 10만을 탔는데 실내 컨디션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타이어면 뭐 라이트면 뭐 이런 외관 부분들은 바꾸기가 쉬워요. 근데 이 실내의 전체적인 사용감은 바꿀 수는 없잖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엔진 소리 들어보고, 그리고 시승해보고, 리프트 점검해서, 리프트 점검할 때는 뭐 로우와 뭐 어퍼와 뭐 부싱이 어떠니, 뭐 등속 조인트가 뭐 얼마나 마모가, 솔직히 못 보잖아요. 그거는 뭐 저희처럼 맨날 보는 사람이 보는 거지, 초보자분들이 이제 리프트를 떴을 때 정말 누유가 뚝뚝 떨어지는 게 없는지, 전반적인 부식 상태, 요런 것들을 좀 위주로 보면 좋아요. 그 정도만 봐주면, 사서 어느 정도 경정비만 딱 해주고 타면 큰 문제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짧으면 좋지만 좀 금액을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10만 넘는 차를 사더라도 이 방법으로 보면 어느 정도 안정감 있게 살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10만 넘는 차 산 적 있으시죠? 엄청 많죠. 거의 뭐 10만 넘는 차만 사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10만 언저리 차를 전으로 많이 사요.